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린 치면 안 돼요. 빨갱이들 같아. 그런가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우리 고정으로 뛰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이 녹음하는 이 시점에 지금 안중근 의사의 자취를 쫓아간다고 하얼빈에 가갖고 영하 30도에서 얼어 뒤질라고. 지금 하얼빈에 가 있어요.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제가 여행사도 하잖아요.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안 하는 거요? 최순실 대행으로 성명서만 안 읽죠.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대통령? 70명 가 있어요. 70명. 예. 화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그래서 왕년의 고정.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년의 고정 장윤선입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의원님이 꼭 제가 꼭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고 봤더니 최강 변호사 대타였구나. 대타 전문 장윤선입니다. 그 회사 팟짱하는 거하고요. 네. 이 마이크가 그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네. 이거 10,000원짜리예요. 더 들이대야 돼요? 그렇죠. 10,000원 들이대야 돼요. 거기서 들이대나란 말이 나오고. 예, 강렬하게 들이대겠습니다. 제가 그 김홍구 코토라고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진짜요? 그럼요. 저하고 같아요. 나이가 한 살 많은가 그랬죠. 59년 왕신육. 예. 바짝 되세요. 네. 의자 땡기고. 그런데 액면가는 확실히 다른데. 그러네요. 액면가는 20살 위지. 아, 누가? 아, 김은국이요. 예. 근데 축구도 잘해요. 머리가 좋은 친구야. 이 말만 드는 능력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 우클라 대학이라든지. 근데 갑자기 포털 그분 아, 얘기 왜 왜 나온 그러냐면 거예요? 이 팟캐스트 아무거나 나와요. 팟캐스트 오늘 처음 데뷔야. 당황하셨어. 아, 예. 그래서 그 목동에서 만났어요. 나는 CBS 끝나고 술 마시러 갔고 네. 거기는 SBS 끝나고 낮 술을 먹고 아. 이미 만취가 됐는데 딱 만났는데 나하고 정관영 교수하고 예. 만났거든 술집에서. 예. 정관영 교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정 교수 요즘 어디다 들이대? 네. 그래서 내가 우리 CBS 끝나고 온 거야 그랬더니 요즘 CBS에 들이대? 그 친구 재밌어. 자, 오늘 전에 한번 나오셨죠? 네. 삼성 전문가 참여연대 모모 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이에요? 네, 집행위원장하고 경제금융센터 네. 소장 대행. 소장님이 공석입니다. 예. 예, 경제학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다들
뭐 용역 때문에 재벌들 용역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간 돈 안 되는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안 맡고 있어서 제가 오. 부득이 변호사지만은 소장 대행을 하고 있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면 높은 자리 아니에요? 참여연대 굉장히 출신 아니에요? 제가 참여연대 출신인데 집행위원장이면 고위직이죠. 네, 제가 좀 그리고 옛날에 초고속 승진 케이스입니다. 예, 그 경제개혁센터는 정말 여러 사람이 들이대고 싶어했던 네. 조직인데 지금 들이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 들이대고 있어서 네, 저만 이제 김 변호사님 집행위원장이 하시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참여연대 정책을 집행을 하죠. 집행하는 걸 총괄하는 거죠. 정책 예. 집행을 총괄하는. 그러면 여기 없으면 집행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 돈은 없어요, 저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전체적인 참여연대 의사결정을 이제 도출하는 총괄하는. 역할. 예. 그러면 순수하신 거 아니면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수 뭐 저는 월급 안 받고 있습니다. 누구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소개도 안 받고 막 들이대는 그 들이대나 한때 예. 변협 예. 대변인이었었죠. 수석 대한변협. 대변인이었습니다. 수석 대변인 공부도 잘했나 봐. 아니 그 수석은 머리가 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석 대변인 출신 노영희 변호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 직함이 없는 노영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 네. 제가 헌재, 특검 다 팔로우 하잖아요.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변호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특검과 헌재의 자료를 가장 성실하게 네. 팔로우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부지런하신 분이시네. 예, 진짜요. 왜냐면 우리도 최강욱, 이재화 쟁쟁한 나름대로 변호사들인데 이 인간들이 예. 헌재 물어보면 헌재만 알고 특검 물어보면 특검 말고 두 개를 다 꿰뚫는 인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변호사들이. 네. 그 무척 성실해. 그리고 그럼요. 오다가다 우리가 TBS에서 만났거든요. 네. KBS. 오다가다. 예. 예. 그다음에 교통길에. 그래서 최강욱이 오늘도 저도 만났죠. 네. 그렇죠. 최강욱이 이렇게 얘기해요. TBS에서 날마다 가서 거기는 찍세래. 쫙 구두를 묶어 오는 거야 내가. 예. 그래갖고 그 중에 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딱 찍어갖고 네. 전국구로 모셔와갖고 네. 여기선 닦는 거야 딱세. 그다음 여기서 딱 공부가 이제 끝나. 그럼 여기서 엑기스를 싹 갖고 와서 외부자들에서 던다. 야, 예. 괜찮은 경제적으로 전략이네요.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대단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무척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예. 특히 TBS에서 가갖고. 예. 예. 그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옛날에 김한길 아. 김한길 전 대표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라디오, 아침 라디오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프로그램 무슨 대담 프로를 하고, 그리고 신문 칼럼을 썼대요. 똑같은 내용. 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자기가 그걸로 되게 짭짤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였군요. 그렇죠. 돈 버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고 들으면서 쭉 정리가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외부자들 같은 경우는 작가가 11명이에요. 오, 맞네요. 예, 근데 저는 그 작가들과 협의는 하지만 자료 조사는 또 다른 데서 합니다. 아, 또 의원님 다른 분이 예. 해주세요. 연구원들이 5명 있어요, 또. 아. 그래서 제가 주제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단톡방에 올려요. 그 연구원들은 어디 소속이냐면 윈지코리아. 윈지코리아가 뭐예요? 아, 그건 여론조사 전문기관.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야. 그거 5명 딱 붙어갖고 제가 단톡방에 주제를 올리면 쫙 하루 만에 자료조사를 해와요. 와, 대단하다.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네. 그럼 잘 몰라. 예를 들어갖고 장윤선 기자가 이 사건의 전문가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요. 한 20분 정도. 그럼 녹음을 따잖아요. 녹음을 딴 걸 또 보내. 우리 스크립트 전문 작가가 또 있어. 예. 보내면 30분 안에 스크립트를 딱 가져와. 이걸 갖고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의 패널들이 당하겠냐고. 그러네, 진짜. 근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수준이. 내가 그렇게 헤이지 제가 비슷해져요. 내가 그렇게 헤이지 비슷해. 그 사람들 놀면서 하고 나는 노력을 헤이지. 그냥 내가 얼마나 이게 겸손하시게 또 갑자기. 아니 모두가 근데 갑자기 제가 바뀌네. 그 정봉주 의원님이나 노 변호사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저는 취재를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업인이 직업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그 판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직업인이 직업적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예. 비판을 하겠지만
그 두 분 되게 취재를 열심히 해요. 예. 정봉주 의원님은 막 아무 때나 전화를 하세요. 아무 예. 때나 막 예. 들이대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장 기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알아봐. 막 그러고 노 변호사님도 보면 예. 그 법 쪽에 상당히 취재를 마당발인 하신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원협 대변인 예. 마당발이시죠. 가외 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가외 거에 업무를. 대해서 아니 근데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노 변호사님은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장 기자도 그렇고 여기 아니, 저 김정진. 공부 저 못했어요. 못했는데요. 못했어요. 거기서 못하는 정도하고 그 수준이 틀려요. 저는 152명 중에 15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제 뺑뺑이에요. 뺑뺑이. 뺑뺑이네. 끝에서. 그것도 그러면 끝에서 2등. 차석이 차석. 예, 차석이야. 밑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2 때 책을 딱 놨어요. 천재구나. 그 4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재수 삼수하면서 그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외대 갔잖아요. 훌륭하지. 외대. 그땐 좋았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부할 시기에 축적돼 있는 지식이 아니니까 깊이 이렇게 뭘 외우고 뭘 알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사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야 될 거 하나도 안 외웠거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간 과가 영어는 늦게 배워도 관계없거든. 그래서 영어과를 간 거예요. 영어를 늦게 배워야 돼. 아니 근데 의원님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신 게 진짜. 뭐 저도 가끔 까먹거든요. 예. 제가 의원님보다 어린데도 숫자, 날짜 이런 거 자꾸 까먹거든요. 근데 네. 그 이번에 보면 최순실 관련해서 이재용을 만난 날짜, 뭐 예. 정확하게 시간 뭐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틀리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집에 가서 장윤성 기자 잘 때 저는 외워요? 2시간 자거든요. 밤새 외워요, 밤새. 아, 정말요? 그러면 또 잊어먹고 또 외우고 잊어먹고 또 외우고 아. 장윤선 기자가 외워야 될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10배 투자한다고 보면 돼요. 졸리다. 그러니까 전 답답해. 안 외워져요, 저는.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말을. 저는 예. 아예 의식적으로 언제 외운 들어가나요? 적이 없는데. 여기 봐. 전안 이제 또 외워지죠. 느닷없이 깔때기를 들이니까 자기는 의식적으로 외운 적이 그래, 없대. 요즘은 안 외워져요. 옛날 걸로 다 묻고 살아줘도. 옛날 법지식.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다 생각나거든요. 저는. 법지식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주로 오늘 모든 강의 뭐 어디야? 아니, 아니, 신기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 서러가지고. 99년도에 사법 시험이 됐으니까 한참 됐죠. 공부한 게. 음. 그 이후로는 그냥 그때 공부했던 그냥.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팟캐스트 데뷔 전이에요. 처음 왔어요. 근데 처음 안 떨고 하셨어요. 있어. 아니, 난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국구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팟캐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음. 팟캐스트가 뭐냐 또 그래서 다시 예, 물어봤지. 예. 내가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어. 바짝 들이대세요. 좀 더 가까이 오시라는 뜻이에요. 민망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정말 자 삼성 들어가 보시죠. 이게 오늘 지금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9일 19일 저녁 8시 한두 시간 있으면 바로 올립니다 이거를. 거의 편집 없이. 왜냐면 호해니까.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나오는 거 다 볼 것 같죠. 요즘 분들은 그걸 안 봅니다. 들어요. 보는 건 유일하게 카드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래서 그 활자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네. 듣는 게 그쵸, 그게 훨씬 편하죠. 더 빨리 퍼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와, 대단하시네. 이건 폭발적이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제가 또 캡처해갖고 다 이렇게 퍼뜨려 얼마씩 들었는지.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 내가 늘 강조했는데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 전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전 안 써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지식의 중간 유통자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소한 주위에 10명, 20명에게 설명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러네. 또 퍼날리게 하는 사람들. 꽤 수준 있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주식의 최종 소비자가 듣는 조선일보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에피소드를 오늘 삼성 얘기하잖아요. 요걸 200만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전문가 되는 거지. 그러네, 진짜. 예. 저도 텔레비 뉴스 인터뷰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많이 볼 것 같지만 전화 한 통 안 와요. 예. 근데 뭐 팟캐스트 여기 딱 나오고 나서는 전국구 여기. 예, 많이 진짜요? 많이 듣고 정말 거기 나왔다고 출세했다고. 아니 이제 노영희 변호사한테 이렇게 예. 전화 올 거예요. 예. 아니 노 변호사 방송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정봉주 가까이 하면 그거 위험하지 않아? 그럴 때 답을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뭐라고 돼요. 할까요? 정권 교체를 예감하고 보험 들었습니다. 네. 보험 사업도 하시는군요. 이거 웃겨. 아재 개그인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뭐가 되네요. 자, 조 의원 판사.
24기 네, 조현 판사님. 남대전 고등학교 출신 서울대 8학번 최강욱 1년 선배. 다 외우셨네 진짜. 아니 네. 이제 더 깊게 털 게 있는데 그거는 주갤러 애들이 털 거고요. 아. 주갤러들한테 이미 지시했어요. 털어라. 예. 근데 지금 털 게 없대 이 양반이. 되게 아주 소심한 분이라 그러던데. 일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왜 일단 네. 김 변호사님이 삼성 네. 전문가니까 네. 왜 표면적으로는 왜 기각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범죄에 대한 어떤 자기가 확신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게 구속영장 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유죄 확신이 안 든다고 해서 그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 수사 절차에서 이 사람을 잡아두는 것이,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혐의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무슨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잡아둘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증거인멸하고 도망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잡아두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 그 구속 사유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중대한 범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일 것 같으니까 영장을 발부하고 그건 무죄 같으니까 아니란 영장을 거죠. 기각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안 들더라도 이 사람이 중죄를 범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놔주면은 증거를 막 인멸하고 돌아다닐 것 같고, 예. 그러면 잡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수사의 어떤 필요성을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준 것입니다. 법원에게.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영장 전담 판사님이 법원에 이렇게 딱 새로 그러니까 선임이 아니라 딱 새로 부임이 하게 되면 그 판사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 사무실이 이제 되게 번잡해져요. 그렇죠. 그 기수, 특히 같은 기수, 뭐 같은 고등학교. 예.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구속을 시킬지 말지를 오로지 그분이 다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시생 같은 경우는 그 부장판사님이 혼자 이 큰 사건을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뭐 이 구속할 정도까지 확신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뇌물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수사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고 증거도 없고 뇌물 줬다고 자백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그리고 뇌물수수자는 당연히 안 받았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뇌물수수자 혹은 뇌물 공여자들이 서로 부인할 것을 기본으로 깔고 전제를 깔고 나머지 증거들을 첨부해서 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달라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예, 보통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가는 건데 그렇죠. 돈이 간 걸 밝혀내기가 힘이 드는데 여긴 지금 돈이 간 거는 인정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돈이 갔는데 예. 그 돈이 무슨 성격의 돈이냐, 왜 그 돈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부장판사님은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분이 나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그분이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혼자서 판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장을 여러 명이 판단하진 않아요.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 구속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이 아니고 의심할 만한. 충분히 국민들은 다 의심하고 있고 지금 드러난 말씀하셨듯이 돈이 오갔고 거기 관련해서 3세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 그 키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범죄 인정이 안 된다고 뇌물죄를 의심할 만한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법 조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뇌물죄만 가지고 지금 요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된 거는 횡령도 있어요. 있었잖아요. 횡령을 회사 돈 가지고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쓰면 그게 바로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분명히 했어요. 97억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죠, 지금. 아하. 그리고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국회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럼 특검에서 위증이거든요.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예. 예. 위증이거든요. 국민들 다 알아요. 위증했다는 거. 위증에 대한 판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자기가 볼 때는 확신이 안 된다.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예. 상식적으로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노 변호사님 궁금한 게 네네. 저도 이제 특검 쪽에 빨대를 대고 쪽쪽 빨아본 결과 지금 그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냥 뇌물로 기각될 위험성이 있어서 횡령이라고 하는 조금 더 그럼요. 예. 분명한 그 그물을 댔다. 그리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위증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되진 않아요. 위증 때문에. 구속될 수 있죠. 왜 안 될 수 돼요? 있는, 네.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요 삼성이라고 하는 큰 대어를 잡기 위해서 위증으로 한다? 그게 이제 그거는 조금 그 불안하니까 특검에서도 제일 센 뇌물수사를 놓고, 근데 뇌물수사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횡령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략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팀장이 원래 스타일이 예.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저거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덫을 다 막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제출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그 다음에 횡령, 위증 이걸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가장 패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패착. 하나는 예. 미르하고 삼성 그 K스포츠 재단에 돈 지급한 것 자체를 뇌물이라고 넣었죠. 하면 저도 뭐 딴 데 가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건 사실 법리적으로 조금 다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전경련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금액을 어느 정도 할당해가지고 이제 지불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차라리 빼고 예. 나머지 최순실 회사에다가 그냥 직접 꽂은 거, 지급한 거 비대에다가.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해도 200 몇십억이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나머지 그 미르케이에다가 한 거를 집어 넣어야지 금액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되게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걸리게 되면 이후에 SK나 그렇죠. 예. CJ나 롯데 이런 거 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근거를 만들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한 그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그걸 한 건데 네.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박영수 특검이 봐준 거 아니냐. 어허.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사실 법리 다툼이 있다는 거는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괜히 애매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그 영장을 기각시킬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다. 이런 얘기도까지 사실 이제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음모론이죠, 거예요. 일종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입금된 게 아, 두 분이 싸우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나. 부정한 청탁이 문제지 사실은 제3자 뇌물죄에 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건 문제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돈 준 게 박근혜나 최순실의 압력 그런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익을 위해서 줬다는 건 재벌들 다 알고 있어요. 박근혜 최순실이 없으면 그 돈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대가를 바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한 청탁인데 그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범주로 그렇죠. 분리를 해놨던 그러니까 거죠. 예.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인정 안 된다는 게 지금 법원에서 이 조 의원하게 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게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바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간 게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인 것이지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간 거 자체가 제3자 뇌물죄 구속 요건이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요. 이 사람들 좀 나쁜 짓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쁜 짓 한 걸 저거 법정신을 위반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놔두면 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갖고 이게 법의 심판을 갖고 좀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있는 걸 싹 없앨 것 같아. 이게 구속영장의 기본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증거인멸, 뭐 제가 도주 우려 그런 예. 것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한테 핸드폰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박상진은 싫어. 나 당신 꼭 걸어놓을 거야. 물어보셨어요? 아니, 나 당신 평상시에 내내 그랬는데 난 개무시했지. 나 당신 미워. 나 독일 가기 싫은데 막 독일 가라 그랬지. 라는 심정은 없었겠지만 네.
뭔가 실수해갖고 네. 그것도 거기서 핸드폰 나올 때 누가 그러냐면 집에 있는 물건 치우잖아요. 갖다 버리면 부인이 꼭 정호성이 그랬잖아요. 네, 그거 실제 그래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집사람은 휴지를 버리라 그래도 숨겨놨다가 재활용을 해요. 난 정호성 심정은 이해가 돼. 근데 어쨌든 박상진을 포함한 임원들 거를 없애려고 한 노력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 의원이 의연하게 삼성을 택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조인들의 시각이 이제 반반으로 나눠지기는 해요. 예. 그러긴 한데 이제 엄격하게 법리를 따지다 보면 예.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뇌물죄가 원래 그런 건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리고 이 정도 특검이 그 증거를 들이댔으면 엄청 많이 들이댔다. 사실은 너무 잘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뭐 직무 관련해서 이런 것들 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기각시켰다면 사실 우리가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기업 승계해야 되니까 뭐 이거 제일모직하고 뭐 물산 합병할 때 뭐 비율 좀 낮춰서 연금이 좀 찬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분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은 아무도 뇌물죄로 구속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뇌물죄로 예, 구속할 수 있는 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우리가 우아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희연 판사가 법리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고매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썼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우아하게 막 그리고 평가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잖아요. 상당히 꼼꼼하게 법리를 따지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걸? 언론의 책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몇 가지 짬짬이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중요한 하는데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언론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특히 조선일보의 태도가 노영희 변호사가 그 글까지 썼어요. 예, 어디다 쓰셨어요? 칼럼 썼어요. 아무도 안 예. 보는 데다가. 근데 좌우튼 지금 보면 그 언론이 삼성 감싸기를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부터 네. 엄청 발라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 기사에 근거를 해서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기업범죄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가 대세다. 그 얘기 제가 좀 나중에 드릴게요. 예, 불구속 수사 하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삼성 봐주기를 하고 그것에 편승하고 실제로 조희연 판사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다투는 이런 우아한 법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정말 비선 라인. 웃기는 공개되면 정말 황당한 예. 정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야? 라고 국민적 공분을 자극할 만한 내용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아하게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자 조희연 판사를 네. 저기다 대비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를 박근혜에 대비시켜 놓으면 최순실이 누구예요, 그러면? 최순실은 조희연 판사를 움직이는 삼성 법무팀장이겠죠. 예, 삼성 관련된 누군가가 그렇죠. 있겠죠. 삼성 법무팀장은 예. 누군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 처음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하고 그랬을 때 그걸 누가 믿었어요? 예. 대통령이 설마? 조희연 판사가 설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희연 판사가 옷을 벗고 삼성 법무팀 팀장으로 간다든지. 아니, 실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희연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한 다음에 실제로 판검사들이 얼마나 재벌 대기업으로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이직을 하나 살펴봤더니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이 가요. 부장판사 하다가 대법관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돈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죠. 아니 예. 저는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있는데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봐주고 네. 못 벗고 가서 그 회사와 관련된 그 모든 SK 거 다뭐 받고 이런 것도 부판사님 있죠.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SK 판결 해놓고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간 네.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왜 SK라고 삼성으로 가? 같이 S로 시작해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나중에 대기업 관련된 모든 변호를 다 맡아가지고 엄청 치부를 하셨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를 네. 저는 그 보통 사람들이요.
저는 그래도 법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출신이에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판사는 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여기 두 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숲 안에 들어가 있잖아. 밖에 있는 일반인들은 판사는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아주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판사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돈에 흔들릴 것이다? 설마? 많잖아요, 근데. 아, 근데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부장판사들을 만났더니 이제 저도 법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제 가끔 감옥 얘기도 해주면 또 좋아해요. 술 먹다가.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20년 넘었는데 판단 탁 내리고 뭐죠? 저기 법원 탁 내려면 쟤 서쪽 하늘에 오늘 좀 일찍 끝나고 한 7시쯤 나오면 어둑어둑해지는데 해가 지잖아요. 네. 한숨이 푹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그쯤 되면 애들이 다 고등학생 아니에요. 가입이 어떻게 할 거야? 아, 판사 월급이. 판사님들 한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실수령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학원비 할 수 있는데요? 못해요. 많이 벌는 그 정도 많이 벌죠. 많이 버는 거 왜냐하면요. 아니에요? 다 공부들을 잘하기 때문에 네. 고2, 고액가해를. 3쯤 되면 고액가에 해야 돼요. 그래요.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요. 네. 그분들이 빚 없겠어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생활비 떼고 그럼 가용 급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노년 개고생하는데 저녁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외식 한번 하자 그러면 부장판사 시계나 돼갖고 동네 짜장면 집에서 안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자기들 생활을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20년 지나면 계속 고민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위족 돼갖고 집에 돈이라도 있거나 네. 부인집에 이름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판사들은 너무나 취약한 구조다 이게. 이런 얘기들 하소연을 해요. 네. 근데 난 조희연 판사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 네. 왜냐면 당장은 아니야 여기는. 미래 가치를 보고 배팅을 했을 가능성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제 말하면 좀 심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확인도 안 했는데 그분이 꼭 그런 저 사람은 허위사실 아니에요. 유포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고 들이대세요. 그분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렇게 판사님들 네. 그러진 않아요. 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예. 마이클 잡아드리세요. 제가 미용을 제가 전 잡아드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예. 법률 분석하려고 그러다가 예. 여긴 법률 분석하고 거예요. 내가 아는 걸로 말하려고 내가 사실 정확히 말해주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 저 말 막 하시네. 예. 알았어요. 나도 예. 할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법리를 엄청나게 따지고 신중한 판사고 이건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근데 이분이 과거에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동빈 회장 롯데도 그렇고 롯데 폭스바겐도 신동빈 그렇고. 회장, 신동빈 회장 풀어줬죠. 그다음에 폭스바겐 전 사장 풀어줬죠. 그다음에 그래, 존리. 옥시전 대표도 불구속 옥시 같은 경우는 수사했어요. 정말 20세가 이게 뭐 10몇 살 된 애들이 지금도 산소호흡기 달고 다니거든요. 그거나 그러니까요. 기각시켰을 때 이 양반 누군가 그런데 같은 판사더라고. 그래, 존리 이번에 무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건 가습기 사건인가? 그게 가습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옥시가 가습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 존리는 무죄 받고 우리나라 그래요, 맞아요. 한국 사장님만 예, 예. 유죄 받았잖아요. 맞았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영장 기각한 게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장 기각. 네, 그렇죠. 아니, 영장 기각한 게 영향을 유무죄와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에 대한 판단과 유무죄 판단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별개의 재판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구속 요건에 대해서 다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구속되면은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구속돼갖고는 무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수사의 그렇죠. 필요성에 비추어서 예. 증거인멸을 할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다. 예. 근데 이번 영장 기각의 문제는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죠. 발표된 것만 봐도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계속 도주 우려도 제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삼성 미국 지사 갖고 한 2년 근무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원래 출국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불가능한 논리가 그거예요. 일이죠. 출국 금지돼 죄송합니다. 있었으니까 예. 도주리 없다. 예. 이미 압수수색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게 예. 주장이었죠. 물증 얘기고 지금 이재용 씨가 누굽니까? 삼성의 사실상 총수 아닙니까? 예. 네. 총수가 자기 형사 책임을 면하고 싶다. 그러면 그 대신에 총대를 맬 사람들이 사실
뭐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게 범죄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지금 이재용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당히 중대거든요. 지금 네. 뇌물죄만 해도 430억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죄도 그렇고 네. 횡령만 해도 433억. 무기 네.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예. 5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 징역.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억 이런 이상이니까. 중죄 중에 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증거인멸 유혹이 크겠습니까? 성인이 아니죠.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중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증거인멸의 판단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그래서 법조계 안에서 기소조차도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일단 그 특검의 행보를 조금 누른 상태이긴 맞는 거죠.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특검이 이제 절치부심하고 정말 제2라운드를 뛰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시간은 3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될지 안 될지 예. 모르겠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특검 내부 분위기는 그 굉장히 수사검사 10명이 다 열받아가지고 예. 막 내부적으로 지금, 싸웠잖아요. 오늘 예, 아침에 7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싸우기도 하고. 저희들끼리요? 예. 그러니까 네.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7시에 모여가지고 모처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왜 4명을 다 그 영장 청구를 안 했냐. 안 했냐. 왜 이재용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4명 누구죠? 그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이재용.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그때 그 전에 해설할 때는 신의 한 수였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박상진 그다음에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은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미전실 관계자들이죠. 사실상 미전실 미전실 그렇죠.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 보좌하는 예, 총수를 보좌하는 사람. 비서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네. 이건희 회장이 전략기획실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을 관리했잖아요. 몇 퍼센트 지분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그룹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하던 게 이제 전략기획실인데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들이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전부 다 개입이 됐던 겁니다. 예, 근데 그 왜 제가 단천냐 하는 거 안 하고. 말씀을 다 드리면은 이제 11일부터 사실은 이 이재용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박상진이라든가 뭐 그분하고 뭐 여러 명들을 다 이미 조사를 했었잖아요. 최지성, 장충기. 예. 그 원래는 그 전 얘기는 사실 장충기가 다 안고 간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여의치 않아졌죠. 왜냐면은 이건희만큼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충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조직이 아직. 장충기 무너지지 않아서. 사장은 대표적인 이건희 회장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삐걱거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재용이 옛날에 국회에서 위증한 거랑, 그러니까 국회에서 말한 거랑 말이 틀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특검에서도 내부 기류가 2개가 있었단 말이죠. 이쪽은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었고 이쪽은 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서 13일 날 오전 7시 50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규철 특검부가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13일 날. 그러다가 미뤄져가지고 결국 이제 16일 날 정도에 하게 된 건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서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냐, 4명을 다 해야 되냐. 원래는 4명에 대해서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 3명을 진술하고 이재용의 진술이 다른데 이 둘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사실 거짓말이고 한쪽은 진실일 텐데 4명을 다 청구하는 게 말이 맞냐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 이렇게 4명을 다 구속시켜 버리게 되면 경영에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예. 외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삼성을 상대로 해서 주주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 것이다 외국계 그 사람들이 조선일보도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었던 아니 근데 그 논리가 이 내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있었었다는 거죠. 잘못된 논의죠, 사실은. 그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 3명에 대해서는 이 3명은 그래도 이정하고는 말을 다르게 해서 제대로 좀 뭔가 좀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한 명만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완전히 다 깔끔하게 오케이가 돼서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결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아침에 이제 싸운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제 이거 너무한다. 이거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필요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되냐 마냐부터 해가지고 되게 논의가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약간 불협화음이 이제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를 누구도 뭐 원했던 건 아니죠. 특검 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삼성. 예. 사실은 4명을 다 이 구속 사유에 비춰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경제를 고려한다. 이거는 사실 난센스거든요. 특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죄 지은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특검이 국민들 촛불 들어가면서 추운데 떨면서 만들어내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이 사실 총수의 비서실에 불과합니다. 여기 예. 몇 명 사람들은 삼성전자 적법한 경영자들 3명이나 있어요. 아주 날고 긴다고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삼성 전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경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총수를 보좌하는 비서들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습니까? 중재 가담한 게 없습니까?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을 구속하면은 마치 삼성이 흔들릴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을 고려하는 대한민국 검찰 또는 뭐 특검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예. 사법 절차에서 고려할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느냐지, 이 사람을 봐줘야 되느냐, 이 사람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재산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근데 이 재판부가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 노 기자님 동의하지 않아서 노 기자님이래. 노 변호사님이에요. 네, 기자 안 했었어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고. 좀 작가 활동하고 있잖아, 작가. 그런데 실제로 재판부가 우리가 그 얘기 그 판사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취재를 했잖아요. 그 삼성 주위에 이 장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네, 장학생들. 아니 근데 그 장학생들 삼성뿐만 아니라 장학생은 누군도 티가 안 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나요? 아니 2004년부터 아니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2008년인가 2004년 한 번 있었고 2007년 한 번 있었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 양심 폭로를 선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이미 드러났죠. 그거는 다 드러난 옛날 것이고 실제로 그래요. 삼성에 입사해서 과장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돈의 팔종까지 아는 사람 다 적어내라고 해서 실제로 정계 관리를 있는 한다. 사람, DB로 언론에 있는 사람. 친구들 뭐 친구들 해가지고 기자들. 한다. 뭐 기자, 뭐 판검사, 뭐 이런 거 다 로비 대상인 거죠. 실제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삼성의 로비를 안 받았다거나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거나 뭐 그 부분은 한마디 그거는- 말할 게 있는데 예.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예. 정말 전화를 착신 정지시켰어요. 특검이. 그건 그리고- 박영수 특검 얘기인 예, 거잖아요. 박영수 그러니까 일종의 특검이. 수사검사들이나 특검보나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게. 관계자들이한테는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예.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자체로 뭐 로비냐 아니냐. 저도 전화 받았어요. 저도. 왜, 삼성에서요? 친하다고? 삼성에서? 삼성의 임원한테 받았어요. 왜냐면 왜? 방송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거는 취재네요. 오늘 이제 이거 나가면 그 전화 안 올 거예요. 정보기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뭐 선임도 안 하면서 물어만 보냐는 그래서 선임을 잘했어요. 하든가. 예. 잘했어요. 나를 선임하던가 그랬더니 연락이 딱 끊어져. 진짜. 삼성 법무팀에 데려가든가.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둘이 연락이 뭐 지금 끊어지는 거야. 짬짬이 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삼성에서 그러니까. 연락 올 정도면 예. 대단한 거죠. 예, 아 예. 이거 정보통이거든요. 옛날에 검사들 중에도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예. 삼성 돈 받는 그렇지. 검사랑 예, 안 받는 관리 안 사람하고. 받는 검사랑. 어. 그 받는 검사는 저도- 엘리트. 아 그래요? 제가 저도- 법무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법무부에 있었어요. 저도 법무부 출신입니다. 오 엘리트예요? 그럼요. 공익법무관 아니야? 공익근무원? 공익법무관. 공익근무요. 공익근무는 아니고 공익법무관이라고. 공익법무관 뻔하지 뭐. 아 군법무관 있을 때. 네. 군법무관 못 간 사람이 가는데 이런 거 못 있어요. 간다기보다는 옛날에. 법무부에서 제가 강금실 장관이 계실 때 같이 아. 이제 그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그때 제가 법무부에 박근 있었죠. 저 강금실 장관 있을 때 같은 법무관이면 네. 무능한 거예요. 그건. 아니 근데 이번에 잠깐만 연차가 돼서 하는 거니까. 네. 칭찬해줄 만한 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그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그 전화 한 통 안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이 네. 맞는 게 그 이번에 삼성 그 변호인단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특검들하고 태평양 다 출신.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문강배 네,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특검보로 원래 그 뭐 나왔던 사람이고 추천됐던 오 사람이고 변호사도 그렇고요. 예, 오광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특검보를 한화평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당연히 다 맞춤형 변호사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 수사 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팀에서도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네. 특검도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 모든 여러 가지 그거를 간 건 다- 잘한 거예요, 간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요 얘기까지만 끝날 때 할게요. 됐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올려야 돼. 삼성의 로비가 특검에는 안 통했는데 예. 그렇죠. 법원은 통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아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그게 얘기하고 아니라요. 이러니까 그게 자꾸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 문제가 뭐냐면 예, 예. 거기가 좀 그 위험한 발언이니까 누가 딱 껴두면 다른 데 같으면 조용히 하세요. 내가 끝내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은 위험하니까 그냥 지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예. 저 그게 비겁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비겁한 그거 제가 사람은 보장해요. 비겁한 예, 여기지 비겁하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예. 뭐라고요? 아니 얘기를 뭐라고요? 아, 말을 끊어 자꾸. 얼른 얘기하세요. 지금 이거 호에 듣는 예. 사람이 열받으니까 우리 웃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법원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맞았어요. 위험한 발언을 삼성 출입 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그 임원들이 기자들에게 기자들한테 삼성 관계자들이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법원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삼성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된 국가라고 알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판사님 하면 굉장히 지엄하신, 예, 그리고 그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우아하게. 쥐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삼성이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거기가 무슨 뭐 국영 기업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재벌일 뿐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법원 알기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국민적으로는 충격적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삼성 출입 기자들한테 듣고, 참. 사실 저는 이런 내용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잘 모르는데요. 하나 제가 좀 약간 알면서 모르는 요번에 척하는 이상했던 거는 네. 그 삼성 변호인단이 너무너무 자신을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얘기 예. 백전백승이라고 무조건 그랬어요. 기각이다, 법원에 네, 무조건 가면. 기각이다. 아니 백전백승이다. 그게 4시간 동안 심리하고 나온 다음에 예.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할 당당히 때, 얘기했잖아요. 할 때도 예. 그랬고 예. 그 분위기가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엄청나게 내비쳤어요. 맞아요. 그러나 초반부터. 그러다가 새벽 2시에 그때까지 이제 결정이 안 나니까 그때 가서는 아마도 우리가 다른 변수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구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근데 이제 5시 바뀐 거죠. 질문 있어요. 뭐냐면 10시쯤인가 특검에서 네. 설사 기각되더라도 그렇죠. 양대 기각되더라도 계속 간다. 재벌 수사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해갖고 난 그 얘기 듣고 뭔가 이상하죠.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언저리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12시 반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밤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형님 2시 전에 나오면 발부고 2시 이후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2시가 분수령이었죠. 그러더니 1시쯤에 다시 전화 와요. 형 그게 아니고 3시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확실한 빨대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형 촉이죠 이건 감이죠. 근데 그 내부가 기자에서 돈다라고 하는 건 누구래도 그런 상황을 갖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변호사, 검사, 판사들 다 종합해갖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어서 3시 전이면 발부고 마지막 나온 게 3시 이후면 기각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조금 애매했던 게 예. 지난번에 롯데 신동빈 그 회장에 대해서 불구속할 때 4시에 4시에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4시는 넘겨야 된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이번에요. 예. 왜냐면 4시보다 더 전에 하게 되면 그거보다 사안이 복잡한데 좀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봐야 될 서류는 진짜 많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넣은 이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삼성과의 유착관계 네. 아주 긴밀한 유착관계 거기다 사실은 써놓았어요. 근데 재판부가 외면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건희 회장의 핵심 인물들이 최순실 등등 박근혜 등등과 관계되어 있는 물론 증언이지만 증언과 정황 그렇죠. 다 넣었죠. 설명이지만 그걸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은 야마가 돈 게 네. 그런 대목 때문에 그런 야마가 거예요. 돌아요? 꼭지가 돈 게. 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거 겁니다. 팟캐스트예요. 예. 당황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예. 그런 용어는 써도 돼요?
정 의원님만 쓰세요. 아. 되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앞서 우아하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조 김성진- 의원으로 볼 거야 이제. 김성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천만 촛불이 그럼요. 그렇죠. 지키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시민분이 너무 다급하신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움이냐 했더니 특검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민들 몇 분이 떡을 맞췄대요. 그래서 간식을 드시라고 해서 자기네가 대치 빌딩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검은 우린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렇죠. 그랬나 봐요. 받으면은 그거 받으면 안 받아, 된다. 그럼 그러니까. 특검이 떡검 되는 거지. 아, 그래. 진짜 그러네. 떡검되네. 아, 웃겼어. 그러니까요. 최순실 떡검이 된다. 못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나를 이 주지. 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어디 사회단체나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라도 이게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 떡이다. 그렇죠. 떡이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특검을 그렇게 맞아요. 지키고 네. 싶고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 한겨울에 1000만이나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 힘으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해서 특검도 굉장히 자신했어요. 도무지 영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어제 SBS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3세 승계를.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영장을 안 쳤다? 아, 그럼 430 이승철이 오늘 또 그 법정에 나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라 정경련. 그러냐면 이건 청와대에서 직접 한 거다. 네. 직접 지시한 거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300억, 500억 먼저 얘기했고 직접 증언. 그다음에 10개 기업이라고 하더니 20개 기업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재단, 미르재단, 케이스버스 재단 만들 때도 청와대가 개입했다. 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럼 다 뇌물이죠. 나왔어요.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 증거에 눈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수사에서 네. 그렇게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 나왔으면 다 나온 건데 네.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그럼 뭘 더 어떻게 뭘 더 하라는 어떻게 거냐. 하라는 거냐. 네, 그 생각이 딱 들긴 들었어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서 조희연 판사가 아주 나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쁜 결정을 했고 촛불을 외면한 거고 예. 저는 반드시 이게 이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희연 판사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거에 어디로 주목하고 가는지 싶어요. 봐야 되고. 아니 근데 또 판사님이 판결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우리가 아니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에 삼성 가신대. 아, 삼성 나중에?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어쨌든 단서를 달았어요. 현 단계에서는 네.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보강해가지고 와라 이런 뜻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춥다고 촛불 10만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시 100만 나오면 조금 고민해보겠다. 내일 모레 또 우리 많이 예, 나가야 되네. 이번 주에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국구 같은 유력한 팟캐스트 애청자들께서는 예. 이 우리가 춥다고 해서 안 나올 조금 게 안 아니다. 나갔더니 예.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시네. 바로 우리가 나가야겠다. 예. 이번 주에 100만, 200만 다시 모여서 특검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 떡은 못 보내지만 근데 너무 촛불로 힘들잖아요. 응원을 우리 해야겠다. 맨날 주말마다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데. 그 우리 노 변호사님 몇 번 나오셨어요? 3번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나갔거든요. 날마다 나가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양치 안 하는 것 안 나가면 양치 안 하는 것처럼 찜찜해요. 가시는 그리고 엄청 재밌어. 왜냐면 저는 거기서 방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TBS 공개 방송. 그렇죠. 네. 예. 5시에. 세종문화회관하고 이거 봐, 세 가지를 또 사이에서. 홍보하고 있어. 자기 근데 방송 홍보를. 나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난 14일 날 나갔잖아요. 네. 그날 영화 체감 너무 추웠을 텐데. 실제 8도예요. 네. 영화 체감온도 한 15도, 20도 나오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7, 80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방송을 잘하시니까. 아니, 또 그래서 재밌고. 나와야 돼요. 네. 나오고 그래 춥다고 좀 이런 거 아니 우리 그 조상들이 독립운동할 때는 목을 내놓고 했잖아요. 민주화운동할 때 감옥까지 각오를 했거든요. 네. 촛불 들고 나올 때 그런 희생 없어요. 조금 추울 뿐이야. 네. 네. 어차피 우리가 10월 29일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오사만이 저희죠. 아니, 우리가 끝을 내야지.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9일 날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네. 조희연 같은 판사들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나와라! 특검의 입장에서는 네. 장충기, 최지성, 박상진을 예. 다시 또 입건한다고 하죠. 예, 다시 입건한다고 하지만 저는 음. 그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은 종범에 그렇죠. 불과하다. 주범인 이재용을 잡겠다. 예. 그리고 이 승부수를 띄운 것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저는
일부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죠. 결국엔 보세요. 그 삼성이 3세 승계를 가는 동안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이 430 일반인들은요. 4억 3,300만 원도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33억의 뇌물을 갖다 주고도 불구속된다. 이러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장 기자님, 우리 여기 네. 저는 김성진 변호사가 준 자료를 이제 갖고 쭉 이렇게 봤더니 네. 96년도에 증여를 네. 60억 8천만 원을 받아요. 그게 그게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계에. 그렇죠. 이 60억 8천만 원이 18년이 지난 2014년에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조 1천억이 돼요. 세금 얼마나 세금? 16억이요. 그러니까요. 16억 내고 1조 1천억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의 피아 이걸 다 쇠고를 빨아갖고 네.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2015년도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자기 승계를 마무리 짓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승계 도와줘라. 그 대통령 말씀 자료에서 난 이 조희연 판사 진짜 골 때리는 게 7월 25일날 말씀 자료에 우리 당신들 승계 마무리해라. 네. 잘 이해하는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승계 마무리해라. 네. 근데 그 말씀 자료가 있었는데 조희연 판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료가 있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엄격한 그 증거 얘기를- 모시게 되면 그렇죠. 그 얘기를 청와대 출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자료는 그냥 말씀 말씀 자료일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자료 대통령 말씀 자료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띡 써가지고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수석 쫙 모으잖아요. 다 모여서 회의를 몇 차례를 예. 해서 만들어낸 공동의 작품이고 실제로 여기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증거인지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뭐 그냥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증거가 말씀 있어? 자료- 아니, 뭐 이렇다는 말씀 거죠. 말씀 자료는요. 설사 이게 말하지 않아도요. 네. 언론에 다 노출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어도 이 말씀 자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했는지 확인도 안 되지 않냐?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성질나네. 진짜 이번 조희연 조의원입니다. 조희연 아니에요. 조희연 하면 교육감 돼요. 조희연 의연한 우리 조희연 예. 판사님이 우연하게 한 건 했지 뭐. 축하한다. 이- 가라 삼성. 영장 기각에 네가 가라 삼성. 뭐 고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총수를 구속시키면은 삼성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네.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정권 오히려 분야 얘기 반대인데. 못하게 할까봐. 근데 사실은 얘기하세요. 그거 하고 오사만 짓게. 엄청 준비해요.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총수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지금 총수가 한 잘못을 아, 월요일서부터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날까지 예. 주식 계속 뛰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구속되면은 예. 경제 어려진다. 해외 부패 방지법 적용돼서 삼성이 망한다. 삼성전자 수출 못한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거기에 그거 없다고 약간- 노 변호사가 썼어요. 아, 아무도 안 그러시네. 보는 데다가. 정말 저도 급하게 야 해외 부패 방지법 그거 뭐야? 봐주세요, 좀. 되는지 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미국 변호사한테 급하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요? 미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업이잖아요. 예. 한국에다 뇌물 줬으면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돈을 더 벌어먹기 위해서 한국에 뇌물 줬으면은 미국 법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 지가 뭘 하든지 간에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뇌물 뿌렸다. 이거는 미국과 전혀 관계없다. 미국 장사랑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미국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삼성의 바로 언론법이죠. 언론 플레이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써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시나리오를 그걸 쓰는지 누가 줬겠어요, 그 자료를. 저는 삼성에서 준 거죠. 뭐 알아서 라고 라고 의혹을 추정을 할 수 있지. 삼성 공식적 입장은 아, 변호사님 두 분 적용 계시니까 사항이 안심이 없다는 돼.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조선일보 쓰니까 뭐 여러 이제 텔레비 신문 텔레비 거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뉴스로. 텔레비는 아니고 텔레비전. 네, 제가 좀 텔레비에서 그리고 근데 정말로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예. 됩니다. 지금 삼성 총수가 한 짓 때문에 삼성 브랜드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삼성에 대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어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횡령, 횡령.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죠. 예.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배임. 네.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회사를 자기 장기판에 졸처럼 지금 부린 거 아니에요? 예. 손해를 끼쳐가면서 네. 졸은 죽어도 돼. 손해를 봐도 돼.
내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경영을 한 건데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삼성그룹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 살리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예.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교통방송에서 이 얘기를 제가 충분하게 못했는데 그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교통방송은요 충분히 못해도 돼요.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되겠다. 예. 삼성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안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르는 거? 예,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라는 설왕설래 뭐 대한민국 기사가 막 나올 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주식을. 예. 떠났어요. 야, 이 나라 아직도 이렇게 부패하게 개판이냐? 정경유착 해가지고 이 삼성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엄청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주식을 누가 샀는지 압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사요. 그래서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려줘요. 이게 일종의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재벌을 지켜주는 게 왜 우리가 그게 애국심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요, 엘리엇 소송 얘기됐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놔둬야 때도 된다 그냥. 예, 그때 뭐 투기자본가가 와가지고 말이야, 국내 기업을 이렇게 키워놓은 삼성을 먹어줘. 그때 삼성이 돌린 게 쌀이에요, 쌀. 삼성 직원들 전부 풀어가지고 쌀하고 수박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야 된다. 엘리엇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빗나간 애국심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삼성을 어렵게 하고 재벌 체제를 공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천만이 나와서 촛불을 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게 조희연 판사다. 예. 저는 이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저는요, 여기 두 분 변호사는 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아, 그래요? 조희연 판사가 2017년 1월 19일 날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두 눈 부릅뜨고 매의 눈이 돼서 추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든 10년 뒤든 우리가 다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봐라. 그가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 이재용 영장 기각한 거 아니냐. 이걸 역사가 기록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악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날 강화문에 나오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졸고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 빨갱이 데뷔전을 축하합니다. 기쁘세요? 예. 저는 사실은 좀 새로운 세계에 접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성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과 네. 또 헌재 얘기는 월요일 날 네. 업데이트 되는. 예. 월요일 날 업데이트 되면 이제 그건 300만이에요 무조건. 네. 뒤에서 전화 막을 거야. 노영희 변호사 이제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한마디 하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정권 바뀝니다. 네가 가라 삼성.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도 바뀌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김성진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삼성 특집 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 3, 4.